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하고 통합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관심을 갖는 것은 여당, 야당 정치판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야만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를 무릅쓰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치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정치 개혁을 해보고자 노력했지만 호롤단신으로 젊은 나이에 대표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되면서 노력해봤지만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에 들어가서 맑은 물 한 사발을 붓는다고 그 흙탕물이 맑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이준석은 철저하게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났으니까 정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는 정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가진 전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도 저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힘 있는 사람과 젊은 나이지만 용감하게 맞서서 싸움할 수 있다는 거,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사이에서 바른 정치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혁명보다 힘듭니다. 혁명은 단순간에 엎어버리면 됩니다. 개혁은 많은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은 정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의 합당은 불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구정에 극적으로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고 한 열흘 동안 지켜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승부수를 던진 결과 갈라서는 것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5명 빠지를 채워야 되는데 5명은 채워서 6억 3천만 원인가를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면서 개혁신당에 남은 의원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6억 3천만 원은 다시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 시스템이 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이준석 대표 당이 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빠지단 국회의원을 몇 명 정도 더 개혁신당에 영입하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라도 빨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돈의 문제를 따지면 이렇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 합당 과정에서 이문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당에는, 개혁신당에는 빠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하용인 4사람과 같이 개혁신당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4명의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신당 이낙연 대표와 헤어지기는 했지만 정부 보조금 6억 3천 이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합당 주체가 5주체가 있었습니다. 이 5주체 중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만 이준석 대표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4개의 합당 주체들은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 크게 남는 장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야. 이준석 대표는 돈을 쓰지 않고 하는 정치를 할 줄 압니다.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때도 3천만 원 쓰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이 SNS에 능한 이준석 대표는 돈 안 들이고 하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객관적이라고 지지를 받고 있는 금태섭 대표,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양양자 의원, 이번에 새로 입당한 양정숙, 나중에 합류한 양정숙 의원도 이낙연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 돈 6억 3천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반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찍고 까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오피니언들의 설득력을 얻었다. 이것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까지 얼마 날짜가 남지 않았는데 이낙연 대표는 신문 기자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까지 하면서 모든 절차를 중요시하는 아니면 대접을 받는 대우를 받는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차와 또 본인이 존중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흠결이 나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이낙연 대표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많이 답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능률적으로 생동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 이런저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거르고 챙겨야 될 것은 챙겨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부닥쳤습니다. 만약 이들이 같이 있었으면 선거 내내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작은 시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력, 일하는 일머리를 잡을 수 있고 그 번쩍거리는 아이디어가 이번 총선에서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앞으로 정치를 위한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석 대표 앞으로 남은 과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는 일인데 이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시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대표를 유난히 아끼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자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이틀 전에 이미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먼저 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본인이 공을 아마 세우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서로 불신의 벽으로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과실이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지금처럼 본인이 해야 될 일, 본인이 해야 될 말, 주장 이런 것을 쭉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큰 정치꾼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정치꾼이 아니죠.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갈라서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